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인지, 얼마나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올해로 33년 된 단체입니다. 환경 관련 활동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단체가 지금 주되게 활동하는 분야는 참여자치 분야도 있고요. 환경보전,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좀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재성마을에 벚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벚나무를 심은 할머니들이 며칠간 우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무가 잘렸다고 해서 우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약간 충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찾아뵀었는데, 우리들 감수성에는 그런 나무가 이렇게 잘려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좀 무관심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 보니까 거기가 길을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특히나 가로수들은 도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도로를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가 없어지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가로수와 친구가 되자, 그런 생각으로 일단 가로수 학교도 열었고, 그리고 가로수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제주도의 가로수 현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가로수 학교를 한 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가로수 현실을 직접 살펴보자, 그렇게 해서 가로수의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로수가 정말 풍성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가장 중심인 가로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가로수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로수가 자라는데 이런 제한이 되는 것, 제약이 되는 것, 이런 것들, 그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가로수 입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입양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단체가 특정 구간의 그 가로수들을 입양해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사무실 근처의 가로수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로수가 겪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로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실마을인데요. 거기도 구실잡밤나무 가로수길이 있는데, 매우 큰 나무들이 그 나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많이 기억하는 곳인데, 이곳이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도로를 넓히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실제로 그 길 주변에 토지까지 다 매입된 상황에서 공사를 바로 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구실잡밤나무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옮겨지면 바로 죽겠구나, 여기를 먼저 지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그 가로수 모니터링도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 알려가지고, 일단 제주도에서는 여기를 확장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온 가로수가 제대로 지켜지게 돼서 가장 최근에 기쁘게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나무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곳에서 나무가 좀 심하게 잘려지고 있는데 도와달라, 나무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도시가 가장 뜨거워요. 그리고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 소비라든지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온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게 가로수거든요. 도로가 가장 뜨겁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60도가 넘습니다. 근데 가로수 그늘에 가면은 도로랑 한 30도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낮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밤까지도 그 데워진 열이 우리 도시민들을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열대야가 계속 지속되니까. 근데 그렇게 도시의 가로수를 풍성하게 하면 그런 아스팔트나 이런 게 덜 달구어져 가지고 밤에도 시원해집니다.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는 정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어가지고 온도를 도심 온도를 2도 정도 낮췄다고 그래요. 예전보다. 2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26도랑 24도는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가로수에 대해서 달리 보고 우리가 가로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실제 예로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가로수 입양 사업을 했다는데 거기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 이제 우리가 점차 이 도시의 나무들, 특히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도 커지고 이것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가로수가 어디에 어떤 나무들이 있고 얼마나 풍성하고 이런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직접 심고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로수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좀 찾아서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주도 전체의 가로수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이 나무가 어느 정도 크기의 나무인지 얼마나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나무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할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활동에서 시민들이 우리 단체와 같이 가로수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제주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것을 줬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고마움이나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외면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제주 사람들이 우리 제주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